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제주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일 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국내선 면세점에서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매장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에 있는 JDC 면세점. 입구에는 휴점 안내문이 붙었고 매장 안의 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지난 18일 담배 매장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내부 접촉 직원들로 확산되며 지금까지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잇따른 확진에 매장은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일시 폐쇄됐습니다. JDC 면세점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근무했던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해 제주공항 면세점이 폐쇄된 것은 지난해 3월과 지난 5월 이후 세 번째입니다. 개인 방역 물품을 최대한 지급을 하고요. 근무하기 전에 기초적인 자가 키트를 보급을 통해서 이달 제주 지역 신규 확진자는 307명. 이 가운데 26%는 관광객 등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4%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가는 지역들 집중 방역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염 확산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 주부터 거리 두기도 3단계로 올렸지만 제주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맛집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피하고 따로 이제 조금 덜한 쪽으로 지금 다 루트 짜놔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든 제주에는 오늘도 3만 3천 명이 넘는 관광객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요원들은 찜통 더위와 싸우며 폭증한 선별검사 물량을 처리하느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는 방호복에 얼굴 가리막까지 착용한 방역요원이 검체 채취가 끝나자마자 곳곳을 소독하느라 분주합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다 보면 온몸은 금세 땀으로 범벅이 되고 맙니다. 대형 선풍기 앞에서 바람을 쐬보지만 찜통 더위를 식혀주기에는 역부족. 연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하루 평균 검사자 수도 35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폭염과 업무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금 하면은 이제 옷이 다 젖어가지고 뭐 속옷까지 전부 젖을 지경입니다. 검사 채취하면 우리가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옷 땀도 채 마르기 전에 와서 또 소독을 해주고.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가 격리자에게 통보문과 함께 소독제 등을 직접 배달해야 하는데 하루에 74명꼴로 자가 격리자가 늘어나면서 한 팀이 하루 담당 가구 수만 50곳이 넘습니다. 석 달 전과 비교하면 3배나 늘었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라든가 아파트에 오를 때가 제일 힘들고 특히 오후 시간에 배송을 하다 보면 내일은 물론이고 겉옷도 다 땀에 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주시 한경면 고산의 낮 최고 기온은 34.2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7월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제주 지방은 장마가 끝나고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방역 요원들의 사투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기자협회가 실시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지역 현안 부분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면서 분기점을 맞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현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발표하면서 계속 추진이냐, 원점 재검토냐 기로에 놓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최종 결정을 어느 정부가 하는 게 좋은지를 물었더니 48.9%가 현 정부,
40.2%는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50대와 화이트 칼라에서,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9살 이하와 학생층에서 많았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석 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58.1, 적절하다 31.6%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오름 파괴 등 환경 문제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제주시 읍면지역과 29살 이하 정의당 지지층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은 서귀포시 읍면지역과 60살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제주도가 방역과 관련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2.4, 잘못하고 있다 45.7%로 긍정적 평가가 조금 많았습니다. 제주도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코로나19 차단과 백신 접종이 27%로 가장 많았고, 제2공항 사업 여부 결정 21.5, 부동산 안정화 15.7,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13.1% 등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 기자협회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제주도 내 만 18살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무선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해 이루어졌으며, 응답률 26.6%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4.3 특별법 전부 개정 후속 조치로 4.3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과 정정, 실종 선고 청구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4.3 희생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과 정정, 행방불명 희생자를 대상으로 실종 선고 청구를 접수받습니다. 접수는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특별 사면해달라고 정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떠다니는 병원으로 불리는 전국의 5척의 병원선들이 외딴 섬의 진료 공백을 메꾸고 있습니다. 이 병원선의 하루를 목포 MBC 양현승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전남 서부권 다도해 낙도를 순회하는 병원선 전남 512호가 무태서 멀어집니다. 목포에서 1시간 반 거리의 신안군 사치도로 향합니다. 당초 진도군 조도면에 낙도 2곳이 진료 예정지였지만 기상 악화로 방문지를 급히 변경했습니다. 그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또 일기예보를 항상 청취하다 보니까 안 좋아질 게 진로가 좀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는 좀 예정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사치도 앞바다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선에 실린 작은 배가 1km를 달려 사치도로 향합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낙도의 선착장은 병원선의 접안을 허락하기에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작은 배가 병원선과 섬을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동이 편치 않은 고령의 섬 주민이 배를 오르내리는 건 쉽지 않은 일. 파도가 이는 날은 더욱 위험천만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주민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항상 있죠. 넘어지시거나 다치시거나 하실까 봐. 병원선 전남 512호의 의사는 의과,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의 3명. 사치도 주민 70여 명 가운데 50여 명이 병원선 진료를 기다립니다. 속 아프거나 이럴 때는 관절약 드시지 마세요. 수십 년 바닷일과 농산일로 안 아픈 곳 없는 삭신에 붙일 파스는 기본. 처방된 약이 주민들 손마다 한 봉지 가득입니다. 배를 타고 큰 섬으로 다시 육지로 오가야 하는 불편 때문에
병원 문턱 밟기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병원선이 주치의입니다. 약도 주고 약 먹으면 효과도 있고 그렇게 좋아요. 의료기관이 없거나 취약한 전남의 167개 섬에서 병원선 진료를 받는 주민이 매년 연인원 2만 명 이상. 1년 365일 중 216일을 항해하는 병원선의 진료 일정은 언제나 빡빡합니다. 닻을 내려도 파도 따라 밀리고 넘실대는 병원선에서 치아를 치료하고 침을 놓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는 않아요. 약간 진료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일단 배를 계속 타야 되니까. 전문의를 배치하는 건 매년 희망사항이고 공중보건의가 아니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병원선. 전남 2척을 비롯해 인천과 충남, 경남 등 국내에서는 모두 5척의 병원선이 서해와 남해 260여 개 외딴 섬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네, 밤새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지만 뜨겁고 습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어오면서 낮 동안 조금 덥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서는 실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모습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기압계에 큰 변화가 없어서요.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제주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인파 사이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제주로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형적인 효과로 제주 서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덥겠고요.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오늘 강풍과 풍랑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물결이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부 지역이 33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무덥겠습니다. 또 바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는데요.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고교생들을 투숙시킨 펜션 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고교생 17명이 숙박한 모 펜션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 이상 영업 금지 처분을 내리고 학생들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 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의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논란을 빚던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접종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자율접종 1그룹에는 학원 강사와 환경미화원, 집배원과 콜센터 직원 등 12개 직종이 포함돼 오는 26일부터 접종하며 유흥업소 종사자는 공항만 근로자 등과 함께 2그룹으로 분류돼 다음 달 16일부터 접종하게 됩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도민은 87,800여 명으로 21.8%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제주 지역 농가의 실질 농업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농가의 평균 농업 소득은 1,290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0.9%, 319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농업 총수입은 1.8% 늘어난 반면 경영비는 11.2%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농업소득과 농업 외소득, 이전 소득 등을 합한 농가소득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공적 보조금의 영향으로 0.3% 증가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참조기 금어기인 다음 달까지 제주시 한림읍과 애월읍 등 서부 연안에 참조기 치어 9만 마리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이 실내 수조에서 사육한 치어는
1년 후에는 20cm 크기로 성장해 어획량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발생 전 여분의 스마트워치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16살 김모군의 어머니가 전 동거남으로부터의 폭행과 협박에 지난 3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뒤 사흘 후인 6일부터 긴급 112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여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스마트워치 재고가 부족해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